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던 과일이 어느 날부턴가 내 몸을 무겁게 만들고 혈당은 오르고 피로는 더 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그런데도 우린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과일이니까 설마 나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력과 대사 속도, 그리고 인슐린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과일 한 조각이 60세 이후엔 혈당 폭탄이 되고 심하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당뇨, 통풍, 지방간을 키워왔던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과일 중 지금 당장 줄이거나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돈 주고라도 매일 챙겨야 할 좋은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단순히 이 과일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같은 과일도 약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의 탈을 쓴 과일 암살자를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진짜 얼굴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바나나는 영양도 많고 속도 편하게 하잖아요. 아침에 하나 먹으면 힘도 나고 변비에도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젊고 건강할 땐 그렇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보기엔 순한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고농도의 당분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면 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마치 오작동하듯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어지럼증, 손발저림, 심하면 부정맥이 찾아오죠. 여기에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신다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술, 담배 한 번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유일한 낙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거였습니다. 힘이 나서 좋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어느 날 밭일을 하다 갑자기 숨이 차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진단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어요. 바나나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사님, 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내 목숨을 위협했다니. 그게 바나나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치료와 식단 조절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바나나는 손주만 주고 나는 사과 먹는다고 웃으시더군요. 여러분, 바나나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이 약한 분이라면 바나나는 하루 1개 이하 또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제한하시길 권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혹시 위험할까 싶다면 가벼운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드러운 달콤함 속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보기엔 작고 귀엽고 또 달콤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입맛 없을 때 한 송이씩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가 60대 이후에는 요산 공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도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 프룩토스입니다. 이 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바로 쓰이지 않고 간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서 결정처럼 굳어 관절에 쌓입니다. 그게 바로 통풍이죠. 통풍이 한 번 발작하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새 이어집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죠.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길선 선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생선 잡는 일을 하셨고 술, 고기 거의 안 드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 마디가 붓고 불에 지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그분의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일 밤 출항 전 포도 한 송이씩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라는 믿음으로요. 그 습관을 끊고 2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통풍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제게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박사님, 그 포도 한 송이가 내 다리를 자를 뻔했어요. 포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도 순식간에 오르고 그만큼 인슐린 저항성도 커집니다. 즉, 통풍뿐 아니라 당뇨와 지방 간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건조시킨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진 대신 당분이 농축돼 있어서 포도 몇 알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이 상승하죠. 혹시 포도를 즐겨 드신다면 한 번에 10알 이하 그리고 운동 전후로 제한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름만 되면 냉장고 한 칸을 통째로 차지하는 과일, 바로 수박이죠. 덥고 지칠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이 시원한 한 입이 여름철 가장 교묘한 당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박의 단맛은 대부분 과당에서 옵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일반적인 포도당과 달리 몸 전체의 세포가 아닌 오직 간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간은 그 과당을 해독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맡는데 과량이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남은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한 분, 62세 고은숙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여름마다 수박 없으면 못 살아요. 남은 반통이 아까워서 그냥 다 먹었지요. 그날 밤 어머님은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당 급상승과 간 기능 이상. 다행히 큰 탈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어머님은 수박이 아니라 당폭탄이었다고 하시며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십니다. 수박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 과당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지 않아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만 먹어야지 하면서 결국 반통, 한 통을 다 비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그만큼 인슐린 분비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수박을 피하거나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엔 시원함보다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수박이 먹고 싶다면 한 컵 분량 약 150g 이하로 식후 2시간 이후나 운동 전후로 드세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여름철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착각입니다. 시원함 뒤에는 언제나 당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망가뜨리는 과일이 아니라 되살리는 과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약 과일,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예쁜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붉은 알맹이 안에는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 그리고 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물질, 유롤리틴이 숨어 있습니다. 유롤리틴은 세포 속에서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정비공 같은 존재죠. 그래서 석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가 다시 젊어지고 피로가 줄고 혈류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정희 어머님은
퇴직 후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증으로 오셨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석류 반개 혹은 석류즙 한 컵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예전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졌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죠. 특히 여성분들에겐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생석류를 반개 정도 드시거나 석류즙을 마실 땐 물에 1대1로 희석해 드세요. 그렇게 하면 당 부담 없이 영양만 남습니다. 단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석류는 혈류를 좋게 하는 만큼 약물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의 붉은 습관, 석류는 여러분의 세포 나이를 되돌리는 자연의 시간 여행 티켓입니다. 다음은 뇌를 지키는 과일, 보랏빛의 슈퍼푸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눈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열매에는 우리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분이에요. 즉,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 속 깊숙이 들어가서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 71세 윤혜진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머리에 안개 낀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평생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집중이 안 되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어머님,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기억력 점수가 개선되었고 스스로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독서 모임의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죠. 블루베리는 뇌뿐만 아니라 혈당, 시력,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매일 한 컵씩 섭취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40%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단백질 로놉신을 회복시켜 노안이나 황반변성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컵, 약 100g 정도. 생과나 냉동 블루베리 모두 괜찮습니다. 냉동 제품은 항산화 성분의 90%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오트밀, 요거트, 스무디에 섞어 드시거나 저녁엔 멜라토닌 작용으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조절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보랏빛 한 줌. 그것이 뇌를 젊게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자연의 방패, 블루베리입니다. 이번엔 통증과 수면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달콤한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연의 진통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 성분은 관절염이나 통풍약이 작용하는 통증 경로를 자연스럽게 차단해줍니다. 즉, 약을 먹지 않아도 체리만으로 비슷한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태호 사장님은 10년 넘게 통풍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한 달에 2-3번씩 발가락이 퉁퉁 붓고 신발을 신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체리 효능을 듣고 매일 한 컵씩 드시게 했어요. 3개월 후 그분의 요산 수치는 15% 감소, 통풍 발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이 작은 과일이 이렇게 큰 약인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체리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선물을 줍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불면증을 겪던 70세 이미숙 할머님도 저녁 식사 후 신맛 체리 주스 한 잔을 2주간 꾸준히 드신 결과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셨죠. 체리는 심장에도 이롭습니다.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더 낮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에서 30%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20에서 25달 정도. 신선한 생과나 무가당 냉동 체리 또는 100% 타르트 체리 주스 24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숙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리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체리씨에는 미량의 청산 성분, 즉 시아나물이 있으니 절대 깨물어 드시지 마시고 꼭 뱉어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과일이 아닌 채소로 오해받는 존재. 하지만 알고 보면 노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붉은 슈퍼푸드,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특별한 이유는 그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성분,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의 10배, 베타카로틴의 5배, 혈관 속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죠. 특히 60세 이후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때 토마토는 그야말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20년간 혈압약을 드셨던 분이에요. 혈압이 160을 넘나들어 늘 불안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2개씩 익혀서 드셔보세요. 3개월 후 혈압이 140대로 내려왔고 6개월 뒤엔 130대까지 안정됐습니다. 결국 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셨죠. 그분은 지금도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약보다 토마토가 더 세네요. 토마토는 심장, 뇌, 피부까지 다스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자주 먹은 사람은 심장 마비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21% 낮았다고 해요. 또한 핀란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은 실제로 더 어려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즉,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3배 이상 효과적이에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토마토 2개 또는 토마토 주스 1컵 200ml, 아침엔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로, 점심엔 파스타 소스로, 저녁엔 국이나 찌개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공복에는 피하세요. 위산이 많은 분은 속이 쓰릴 수 있고 신장결석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최순덕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까지 있으셨지만 매일 토마토 요리를 드시기 시작한 뒤 1년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젠 하루라도 토마토 안 먹으면 불안해요.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관을 씻어내고 심장을 지키고 뇌를 맑게 하는 천연 종합 영양제. 60세 이후 가장 먼저 식탁에 올려야 할 젊음의 과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과일들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몸을 병들게 하는 과일도 있고 반대로 노화를 되돌리는 보약 과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이 셋은 나이가 들수록 혈당과 요산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일 네 가지는 석류, 블루베리, 체리, 토마토. 이 과일들은 세포를 되살리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와 관절을 젊게 만들어주는 자연이 준 진짜 보약이었죠. 이제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식탁에서 해로운 과일 하나를 줄이고 좋은 과일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포도 대신 토마토 1개, 수박 대신 블루베리 1줌, 디저트 대신 석류즙 1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관절, 뇌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는 건 쇠퇴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는 시기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시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60 이후는 건강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루 한 컵의 현명한 과일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과일을 자주 먹는다. 오늘부터 어떤 걸 바꿔보겠다.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알아야 할 60세 이상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